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의 두 번째 실종자 시신이 추가로 인양됐습니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10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각,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가르고 해경 경비정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금성호 침몰 사고의 두 번째 실종자가 인양된 겁니다. 신원 확인 결과 60대 한국인 남성 선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선장을 포함해 10명 남았습니다. 실종자들이 선체 주변에서 연달아 발견된 만큼 해경은 선체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갈 방침입니다. 가로 세로에서 이제 35헬이 또 그다음에 20헬이 가까이 해가지고 좀 늘리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수중 수색도 지금 침몰된 어선 근방에서 그 선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집중적으로. 하지만 수색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깊은 수심과 선박이 연결된 그물 때문에 수중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로봇 수중 수색부터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선체 진입이 가능한 심해 잠수사 투입 계획도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수심이 90m 정도가 되고 또 그다음에 장애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좀 측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다림에 지친 실종자 가족들은 잇따라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떤 게 제일 계속 기다리는 게 좀 마음. 실종자 수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4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고가의 승용차주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훔친 뒤 로또를 구입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모두 불에 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차량이 서 있습니다. 내부는 모두 녹아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8일 밤 10시 20분.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모두 껐지만 차량 주인도 주변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불에 탄 차량이 세워져 있던 주차장. 시동이 걸리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들어왔다 다시 꺼지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이 찰나의 시간 40대 A씨가 차에 타고 있던 차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싣고 이동한 겁니다. 그 뒤 A씨는 2.4km 떨어진 농수로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뭔가. 차 문을 꽝 닫는 건지 한 크게 소리가 한 번 났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유유히 유기 장소를 빠져나와 인접한 공터에서 차량을 불태웠습니다.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살해 당시 몸싸움을 하며 자신의 머리카락 같은 것이 떨어졌을 것을 의식해 증거 인멸을 위해 차량을 불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또 B씨의 지갑에서 12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의 돈 어떻게 했냐, 로또 사고 했다 그래. 그럼 밥 사먹고 했네까 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가 금품 강도짓을 하기 위해 범행 당일 흉기를 소지한 채 식당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기과를 위해 차에 탄 B씨를 보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뿌리 뽑고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 차익을 챙기기 위해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가맹점의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가맹점 등록 절차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정부 지원금을 들여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점포가 실제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상품권만 환전해 할인 차익을 챙기는 부정 유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일부 전통시장에서도 마늘 가게와 쌀 가게 등이 192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전했는데 이 같은 상품권 깡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던 겁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온누리 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월 평균 매출 5억 원 이상의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3곳이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환전 한도를 높여 상품권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곳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어 이 중 7곳은 지난 5일 사법기관의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온누리 상품권 매출이 월 1억 원 이상인 430여 곳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예방 체제를 공고히 하고 가맹점 환전 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 목표액은 5조 5천억 원, 올해보다 5천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만큼 부정 유통 적발 시장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꾸는 등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노총 집행부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집회 현장에서 연행된 참가자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민주노총은 반발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출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주도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가 사전에 기획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입니다. 또 경찰은 집회 당일 폴리스 라인을 침범해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11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향후 체증 판독을 통해 불법 행위자가 더 파악될 경우 추가 입건도 예고했습니다. 이번 집회 관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은 105명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청 앞에 모여 연행된 조합원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충돌을 유발했고 이 과정에서 100여 명 넘는 노동자가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압은 저항을 불러옵니다. 경찰은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십시오. 그리고 부당한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해서 사죄하십시오. 민주노총이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찰과의 갈등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